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저녁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나왔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썸네일 그대로요. 이 디디 출신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디디 출신이 뉴욕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콩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홍콩 상장을 내년 3월 계획 잡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영상 되겠습니다. 네, 우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디디가 중국 주식 가운데 이 미국 신규 상장한 이후로 6개월 내 한 반기 정도가 될 텐데요. 그래서 6개월 내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던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헤드라인에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구글 검색 통해서 보면 디디 글로벌이 보게 되면은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쭉 하향세를 보이면서 45%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7.8달러 수준이고요. 이제 뉴욕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게 되면요. 이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던 중화권 주식 종목 가운데 이 6개월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이라는 불명예의 타이틀을 받게 된 디디 출신, 디디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표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디디 출신은 IPO 이후 5개월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 7월 초쯤에 이 상장을 했으니까 7, 8, 9, 10, 11월 해서요. 5개월 정도 지난 것이고 12월 2일 기준 했을 때 주가는 44% IPO 이후로 44% 하락했습니다. 이 K홀딩스라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6개월 동안 231%라는 놀라울 만한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IPO 규모 면에서는 다른 업체들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이 IPO를 진행했으며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는 알리바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알리바바 할 것 없고요. 중국의 주요 테크주들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테크주들 동반 급락세 나타내면서 디디 주식은 미국 상장 폐지 계획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홍콩에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가운데 홍콩 쪽이 주식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이날 장세였고요. 그 다음 항생 테크 지수가 지난 2월 고점에서 45%나 떨어져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항생테크 지수는요, 지난해 7월 선보인 이후로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계속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신저점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갱신하고 있다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점을 대비할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하면은 1조 5천억 달러가 사라진 상황이라서 그렇게 거품처럼 날려져 버렸다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요, 항생 테크 지수를 표시해주는 그래프가 될 것인데, 2월 고점으로 볼 수가 있는 이 부분에서 11,0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던 항생 테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특히 3월 쪽에서 급락했던 흐름이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쭉 갔다가 쭉 내려와서 6,000 정도로 해서요.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마감 1시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붙인 것인데요. 거래액이 많았던 홍콩 쪽의 메인보드 종목들입니다. 텐센트가 2.5% 하락, 알리바바 3% 하락, 메이투안, BYD 주식, 콰이쇼, 딩동그룹 할 것 없이요. 거래액이 많은 종목들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블룸버그 쪽에서 나왔던 그런 뉴스들이 미국의 당국, 증권 당국에서 중국 중화권 주식들, 뉴욕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 3년 안에 그 회계 감찰 조사받지 않으면 상장 폐지할 수 있다. 그것을 결정진 부분이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홍콩 거래소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디디 추싱 관련한 사안이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디디 추싱이 뉴욕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서 홍콩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중화권 종목들도 이 홍콩 쪽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액이 늘어나고 홍콩 거래소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뭐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된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주요 종목 단위로 봤을 때 그리고 홍콩 테크주의 그런 섹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날 관련된 소식들은 상당히 악재로 해석이 됐습니다. 레디즈 역시도 5%대 급락으로 장을 이어갔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홍콩 2차 상장한 후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고 중간마다 사업적인 기대감을 키우면서 깜짝 반등을 했지만요. 이렇게 시장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악재 영향 탓에 이날도 2.6%로 낙폭을 더 키웠으며 140 홍콩 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붙인 건데요. 홍콩 거래소 관련된 종목 주가가 장중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로 해석됐고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3에서 4%대의 급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조금 더 보면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DD prepares USD listing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DD 글로벌이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콩 share debut, 그러게 홍콩 주식시장 상장을 이제 추진한다는 소식이고요. 내년 3월 전후에서 이제 파일링을 목표로 한다. 3월 전후로 해서 한번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필요한 준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단계이고요. 또 관련된 소식은요. 미국의 증권 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 SEC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 상장 폐지에 한 걸음 더 a step closer이라고 소개하는데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회계 장부 및 감찰 조사에 응하라는 이 미국 당국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고요. 이러한 소식은 국내 매체에서도 관련 뉴스 토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중국 기업들 정부 소유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밝혀라. 그래서 미국의 증권 당국이 상당히 강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을 아마 국내 매체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요.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 회사 문체법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미국의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인 PCAOB의 감찰 조사를 3년 이상, 3년 연속해서 거부하는 중국 기업 상장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당국과 이 기업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미국 당국 측에서 굉장히 의심을 가졌고 공개하라는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중국 자체의 법률을 이유로 대면서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시장이 조금 공포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언론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최근 양국 당국자가 논의 중에 있다는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날 이렇게 미국 입장이 분명히 정해짐에 따라서 이 중국 당국 차원의 법률 개정이나 양국 간의 서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나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 양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얽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서 또 새로운 협상의 여지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을 반중국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중간마다 그래도 중국과 협상을 해보려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만 주고 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글자를 붙인 것인데 이 체스판에 말이 되는 기업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체스판에서 말을 가지고 체스를 두고 있는 중국 당국자나 미국 당국자들은 뭐 주고나진 않겠지만 결국 이 체스판에서 뭐 터지면서 고생을 당하게 되는 고생하는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DD 출신과 미중 데이터 전쟁, 이 2019년 기사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수년 전부터 이 데이터 패권 경쟁이라는 부분은 미중 양국 간에 많이 불거졌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해마다 장벽을 강화하는 이 두 나라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 한 부분인 데이터 패권 경쟁의 일환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디디 출신 관련 사안이 터졌을 때 수개월 전에도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서 국가 기관 자산이 될 것인데요. 데이터 안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미중 양국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기사를 보게 되면 보시겠지만 이 2019년도 그렇게 되면 수년 전부터 이 데이터 경쟁이란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가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게 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오나라의 왕과 월나라의 왕이 되겠습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로 볼 수는 있겠지만 배를 타고 있는 이상은 같이 노를 저어서 이 물에 강을 건널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지간이라도 같은 배를 타게 되면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비유하는데요. 뭐 미국과 중국이 원수지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은 배를 타서 이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서로 상당히 밀월 관계를 수십 년간 이어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2012년 시진핑이 등극하고 나서 중국몽이라는 중국몽이라는 중국몽 뭐 Chinese Dream 하면서 나왔던 그 상황이 기점이 되면서 경제 안보 부문에서의 라이벌 관계가 분명하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포스트 코로나로 혼란한 전국 상황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 비대면 사회가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이제 미중 패권 다툼은 더욱 앞당겨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4, 5년을 봤다고 하면 1, 2년 만에 그런 비대면 사회가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중 간이 더 속도전을 내고 있는 패권 다툼으로 해석이 되고요. 요거는 한번 붙여보면 멍샹이라고 돼 있는데요. 중국의 뭐 차이나 드림스 하는데 뭐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거기는 개인의 인디비주얼, 개인에게 방점을 뒀다고 하면요. 중국이라는 것은 이 공산당, 그러니까 국가 위에 있는 공산당 위주의 중국의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우선시 두는다는 것에서 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조금 중국과 비슷한 국가 우선적인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문화 차이나 동서양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이 중국이 내세우는 이런 국가 중심의 중국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서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 심리적인 격차 때문에 더욱더 미국과 중국 간의 거리가 멀어진 최근의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뉴스를 보면요. 당국 압력에 백기를 든 디디 출신이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종합해서 한국경제에서 관련 내용을 빠르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디디 출신이 사실은요. 뉴욕 주식시장 상장한 이후로 중국 당국 지속해서 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디디 출신 뉴욕에서 상장 폐지하라. 그렇게 압박을 해온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미국 당국, 중국 당국 강경하게 입장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제 데이터를 특히나 중시하면서 민감하게 다루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쪽에 상장을 하거나 이제 존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최근에 나온 뭐 2주 전의 뉴스긴 한데요. 바이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던 그런 양국 지도자들이 그다음에 시진핑은 제로섬 하지 말자. 뭐 영상회담이긴 영상으로 이제 동영상을 통한 정상회담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도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정치학자인 세계적인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자 교수는 중국의 이른바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현실 오도이고 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급망 같은 경우는 중국과 디커플링에서 안보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완전히 디커플링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실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예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차이가 이 냉전의 차이점은요, 상호 의존성이라는 이 키워드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요, 이런 상호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래 제로섬으로 가거나
막다른 뭐 치킨런에서 치킨 게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미국 우회 상장을 위한 이 VIE, 이 가변이익 실체라 해서 허상적인 구조를 나타내서 조금 편법적으로 이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업종에 따라서 그렇지만 조건을 둔 것은 업종에 따라서 해외 상장 제한할 수 있다. 역시 국가 이익에 관여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제한할 것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보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제가 전일 뉴스에서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 우회 상장 규제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조금 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 중국 당국자 입을 빌려서 부분적이지만 이 우회 상장을 위한 이 VI 규제 안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부를 단 것 업종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역시 데이터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 그러면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는 것은 뭐 입장은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좀 봤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디디 출싱은 뉴욕 상장 폐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뭐 늦어도 상반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홍콩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증권 당국인 SEC는 중국 기업의 감찰을 받아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뭐 민감한 부분은 업종은 제한은 하겠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뉴욕 상장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 최근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두고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이제 분명하게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인데요. 그래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얽힌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상호 의존성이 강한 관계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마다 기간을 나누어서 서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라는 세계적인 정치학자가 석학의 의견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완전한 디커플링 가기는 힘든 구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뉴욕에 상장한 중화권 테크주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디디 출싱 사례를 따라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디디 출싱 사례가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개 방향을 주시하면서 역시나 당국자들도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제 주사나를 튀기면서 어떤 향방으로 만들어 갈지 뭐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디디 출싱이 이렇게 홍콩 상장 추진하고 디디 출싱은 상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팩트 자체를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차후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중화권의 테크주들 이 부분을 보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 나쁜 재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워낙 악재를 반영해서 저가 수준까지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서 이 악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한번 전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악재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악재에 뭐 기분은 안 좋더라도 좀 다른 방면에서 관심을 두고서 한번 이 어려운 시장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업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업황 부분에서의 부진이나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성장성이 정체될 것이다. 그런 것은 반영하게 되면 과감하게 악재로 해석하고서 이 기업에 대한 정리 수순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바이두라는 부분은 이 새로운 첨단 산업 부분이 여전히 중국 당국발 이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기의 주도, 메인스트림, 주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를 콕 집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 텐센트나 뭐 다른 알리바바, 중국 중화권을 대표하는 테크주들, 지금이야 중국 당국발 규제나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때리기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정체되고 떨어진 상황이지만요. 차후의 사업 모델을 잘 확보하고 중국이 키워주는 그런 업황이나 섹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잘 하면서 새롭게 복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는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읽혀지는 시장 내 그 원리 원칙이 있는데요. low buy, high sell 정말 어려운 것인데 낮은 점에서 사고 비싼 점에서 파는 것,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된 디디 출신 관련한 소식 통해서 내용 하나 구성했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네, 오미크론으로 시장 내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던 이번 주였습니다. 네, 한 주 편안하게 스트레스 잘 해소하시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